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내담자들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칭찬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의도는 내담자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고 또 내담자들의 작업에 대한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미술치료사 초창기 때는요. 저도 임상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내담자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지? 어떻게 하면 작품으로서 잘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작품 너무너무 멋져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신비로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런 칭찬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칭찬이라는 것이 내담자들의 치유의 과정을 오히려 방해를 하고 내담자와 치료사 간의 동맹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것은 내담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내가 치료사한테 잘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좀 내가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순수하게 진짜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멋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담자들은 그런 칭찬을 들으면 치료사의 말대로 이거 진짜 예쁘게 꼼꼼하게 잘해야겠다. 이렇게 과정 중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작품에 쏟아내는 것보다는 잘 해내는 것,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치료사는 칭찬을 하는 사람, 내담자는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위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교수님들에게 칭찬을 하나요? 그것도 작업과 관련해서요. 교수님 오늘 강의 잘하셨어요. 강의할 때 강의 이 부분 참 훌륭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피드백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술치료 현장에서 내담자들에게 칭찬 대신에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색칠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강렬하고 너무 멋져요.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우선 기분은 좋을 수 있죠. 진짜 내가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구나. 또 하나는 그러면 내 작품은 색칠을 잘한 작품인 건가? 내 작품은 정말 강렬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하나의 치료사의 칭찬에 기반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사의 칭찬에 대해서 내담자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작품을 더 탐색하는 과정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칭찬이라는 것 그 자체는 나의 작품에 대해서 치료사가 평가를 좋게 내린 것이 돼버리니까요. 대신에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 눈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어둡게 칠해진 부분, 이게 참 대조를 이루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요. 너무 궁금해요. 여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담자에 따라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검은색의 바탕과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이 각각의 곳이 만약에 어떠한 환경, 장소라면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과 함께 은유가 사용된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단순히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치료사가 나의 작품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색깔의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노란색과 검은색이 각각 어떤 환경이라면 진짜로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넓고 깊게 스스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정리하자면 내담자의 작품에 대해서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은 내담자로 하여금 치료사와 더 동등한 관계를 느끼게 하고 또 자신의 작품을 더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칭찬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집단 활동을 할 때 다른 어려움이 있는 집단원이 있는데 치료사가 미처 못 봤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도와준다든지 다른 집단원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재미난 질문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도와주신 부분 이러한 피드백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잘하셨어요 라는 칭찬과는 다르죠. 진짜 감사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미술치료를 진행할 때 내담자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건 그 어떤 과정보다 훨씬 더 치유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또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칭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담자로 하여금 내 작품이 평가받는다는 느낌, 치료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묘한 위계를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들에게 칭찬 대신에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대신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 점이 참 궁금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진실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의 증상이라든지 진단명, 그리고 작품을 볼 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적용되나?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내담자,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작품은 이 내담자의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미술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의 작품에 대한 치료사의 피드백과 또 질문들은 이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판단하거나 인정하거나 해석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담겨있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미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